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파트너 이서윤 909 영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 과목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걱정 말끔히 사라지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909 장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첫 번째, 한 달에 9,900원 가격으로 진행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러하면 선생님, 제가 모르는 것은요, 실시간 피드백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관리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외롭지 않게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909 이서윤 공무원 영어 입문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에 앞서서 공무원 영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건데요. 굉장히 질문도 많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지 나는 영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제가 여러분들 성적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게끔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주어진 우리 강의 내에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쭉 이루어진 커리큘럼 안에 기본도 있고 심화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단계별로 거쳐가면서 점수 상승을 이제 이뤄낼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러면 공무원 영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물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 즉 공무원, 즉 모든 영어를 준비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쉽게요, 이야기 듣듯이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바짝 종이랑 연필이랑 놓고서 막 긴장하시고선 필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뭔지, 이 흐름이 뭔지,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용어 정리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2개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빡 올릴 수 있는 형태들이 아닙니다. 머리 사실은 상관없고요. 즉 뭐요? 지능이 좋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하고 노력이 100%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의 쉬운 영어 입문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팔품사가 뭐지? 라고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건데, 영어의 팔품사가 뭔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접근할 때 선생님들이 팔품사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즉 이 팔품사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영어의 70%는 이해가 됐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품사가 뭔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워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 아마 단어책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한 권 정도는 영어 단어책을 보셨을 건데, 영어 단어책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이시죠? 데스크. 그러면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사이고 얘는 책상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라는 게 나와요. 얘는 관사입니다. 뭐 명사 앞에 붙어서 하나의 라는 뜻이다. 뭐 이런 형태들 뭐 이렇게 막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큐트,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써 있냐면 형용사로요, 귀여운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run이라는 거죠. run은 여러분 막 나이키 광고 같은 데서 막 run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건데, 이게 동사로요, 달리다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뭐냐면 영어 단어는요 이렇듯 저마다 자격들이 있어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자격이요, 몇 가지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자, 그럼 영어 단어의 자격, 그게 다 뭐다? 팔품사다.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선생님 영어에는 이 단어의 자격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명사라는 애들은요, 앞으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 아니면 이제 배울 전치사라는 애들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다? 단어들의 자격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 주어 자리니까 명사를 쓸게. 아, 서술어 자리니까 동사를 쓸게. 이런 자리 싸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팔품사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영어의 문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에서 뭐가 나옵니까?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문법이라는 영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나와요? 독해라는 영역도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단어가 모여서 뭐가 돼요? 문장이 되거든요. 이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게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장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글을 이루는 게 뭐죠?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문장이나 글을 읽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8가지의 단어의 자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막 필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안다기보다는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명사가 뭐예요? 아, 선생님 명사는요? 이러면서 말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팔품사는 이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볼 건데 갑니다. 자, 앞으로 갔죠? 자, 갑니다. 팔품사. 자, 단어의 어형이나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하며 8가지로 나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했지? 그냥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는 저마다 자격이 있대. 몇 가지가 있대? 8가지가 있대. 여기까지 됐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책으로 막 달달달달 해봤자 적용을 못하면 결국 뭐다? 도루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듯이 편하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누구다? 팔품사의 1번 명사입니다. 명사는 누구냐면은요, 즉 누구요? 데스크 같은 애들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낸대요. 네임이에요. 이름이에요. 명칭입니다. 얘를 뭐라고 합니까? 명사라고 합니다. 간단하지요, 여러분? 오케이. 뭐 이서윤 이것도 명사입니다. 즉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명사라고 하죠. 왜냐면 유일무이하니까 한 명, 저는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순신 장군님 이것도 유일무이한 명칭입니다. 명사.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추상명사, 사랑, 우정 이런 것들 여러분 손이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는 명사들 이런 애들을 이제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명사는 이제 좀 짜잘하게 나중에 문법에서 뭐 기본편에서 명사라는 파트에서 되게 짜잘하게 또 배우실 거예요. 명사에는 종류가 이런 것이 있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우선 명사라는 거는 이름이다, 명칭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대명사는요. 자, 명사를 대신 받은 게 대명사예요. 선생님 이게 왜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서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요. 그 이서윤이 아침에는 근데 뭘 먹었냐면 빵을 먹었대요. 근데 그 이서윤이요. 다시 학원에 왔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이서윤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막 화장실로 나가는데 이서윤이 넘어졌대요. 지금 이서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받게 하냐면 저는 세련되지 못한 문장을 얘기한 거예요. 즉 앞에서 한 번 얘기한 명사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되지 못한 문장이에요. 옳지 않은 문장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렇고 국어에서도 그러해요. 앞에서 이서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자예요. 그쵸? 3인칭입니다. 그녀입니다. 그러면 그녀를 대신 받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my book, 나의 책, 그 다음에 뭐 he loves me,
그는 나를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떠냐면 나라는 것을 I, my, me 이건 내 것, mine 이런 식으로 들어는 한번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으셨다면 오늘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뭐라고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 받았어.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대명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명사가. 우선은 이해만 하시고 앞으로 문제와 설명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서 대명사를 정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사 엄청 중요하죠. 동사 이퀄 뭐라고? 서술어입니다. 동사는 왜 중요하냐면은 거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본편에 들어가면 영어 문법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 시험에 각종 우리 공무원 시험에 문법이라는 거는 3개 정도 이제 문제가 뜨게 되는데요. 3문제만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 막 글 찍어가지고 어떤 거를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얻어 걸리자 이게 아니라 3문제 안에 결국에는 여러분 한 50문제 정도의 그러니까 3문제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잡다한 문법을 하나씩 물어보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즉 영어 전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동사입니다. 왜 동사가 중요하냐면 동사는 여러분 이퀄 하다로 끝나요. 동작이나 어떤 사물의 아니면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준다는 거는 즉 뭐냐면 너와 내가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즉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되려거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동사라는 거는 굉장히 핵심 요소입니다. 서술어고요. 동사는 즉 뭐라고요? 앞에 나오는 주어, 그러니까 즉 누구요? 사람이나 사물을 설명하며 동사 앞에는 누가 뭐를 했는지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죠.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했지만 동사는 뭐다? 서술어다. 그 다음 뭐다? 중요한 요소다. 왜? 의사소통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형용사 부사로 갑니다. 형용사 부사. 얘네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누굴 꾸며줄까요? 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형용사는요 그 있잖아요. beautiful, 막 cute, 막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틀렸다라고는 얘기는 못해. 근데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어를 얘기하는 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문제 틀릴 수 있다. 왜? 모양만 설명한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나와 함께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형용사가 뭐야? 부정사가 뭐야? 동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입으로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를 사실상 중학교나 아니면 여러분 시대 때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영어라는 것은 사실은 한 번 정도 다 접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한 분도 물론 계시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서든 들어는 한 번쯤은 봤었을 요소들이 좀 큰데요. 즉 그렇다 친다면 뭐냐면 문법이라는 거를 배워요. 배우고 우리 어떠냐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문법 공부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뭡니까? 성인이 돼서도 또 토익 학원 다니고 막 또 문법 때문에 문법이 안 돼, 문제를 모르겠어, 못 풀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어떠냐면 공식으로 외워서 그래요. 이럴 땐 이거, 이럴 땐 이거. 내신에서는 범위가 작았을 때는 먹혔을 건데 지금 이렇게 방대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라고 해서 되게 막 광활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용어들이 무슨 역할을 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만 알면 여러분들의 그 문법의 통달자가 될 수 있게끔, 달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준비한다면 물론 6개월 안에도 영어는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나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셔야 된다. 충분히 여러분들 어떠냐면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점수 만들어 드릴 거니까 시작에 앞서서 어떻다고요? 무조건 앉아서 필기하고 그 노트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나왔을 때 내 친구나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동생이나 내 남자친구나 여친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형용사는 이제 더 이상 beautiful이 아니야.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맞죠.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 형용사는요, 꾸며주는 요소입니다. 누구를 꾸며줘요? 귀여운 아기, 예쁜 책상, 멋진 사람, 훌륭한 선생님. 자, 어떻다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다. 형용사다. 즉 뭐요? 명사를 꾸며주는 꾸미모다.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본 편에서 형식을 다뤄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입문편에서 조금 설명을 첨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요? 명사를 수식한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부사는 누굽니까? 부사는 선생님, 또 이제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요. 부사는 선생님 뭐 자유롭게, 아름답게, 즉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뭐하게로 끝나는 것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부사는 선생님 그렇다면 형용사랑 다른 점이 뭐예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름답게 그림 이런 건 없죠. 자유롭게 새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동사를 수식해요. 아름답게 보여요. 동사를 수식합니다. 누가? 부사가요. 근데 여러분 부사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수 없습니다. 명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요소들은 다 수식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멋진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죠. 누가? 부사가. 부사는 지들끼리도 꾸며요. 부사가 부사도 꾸미고 부사가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가 동사도 꾸미고 근데 부사는 누구를 못 꾸민다? 명사만 못 꾸며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 어떠하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즉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전치사라는 거예요. 전치사. 전치사는 여러분들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with.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노래 가사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for you. 너를 위하여. 이런 애들이 여러분 전치사예요. 설명드릴게요. 전치사는 뭐냐면 자기 혼자는 못 돌아다닙니다. 자기 혼자는 못 돌아다니고요. 뒤에 어떤 명사 덩어리들을 데리고 다녀요. 명사 덩어리들을. 그래서 이 한 덩어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 이유 이런 부대적인 어떤 부사적인 역할,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 학교에 가. 근데 누구? 너랑 함께. 야, 우리 이따 만나. 몇 시에? 6시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어떠하냐면 전치사라는 애들은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 이유 이런 부사적인 역할을 해준다. 즉 뭐요? 얘네들은 꾸며주는 수식어 덩어리다. 수식어 덩어리. 선생님, 이런 수식어 덩어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왜 필요하냐면 수식어 덩어리들이 문장에 있어서 너 오늘 학교 갔어. 근데 누구랑? 너랑. 우리 만나. 몇 시에? 6시에. 우리 어디 앞에서 만나? 레스토랑 앞에서. 이럴 때 뭐냐면
조금 더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꾸미먹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치사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게 왜 그러냐면 이 전치사의 종류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20가지가 있는데 저는 얘를 여러분 설명을 쫙 다 드릴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전치사의 용도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도 완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라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수거라는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독해도 빨라지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다. 자, 다시 갈게요. 전치사 다음은 명사가 오며 전치사 명사는 즉 꾸미머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꾸미머라는 거는 수식어, 즉 형용사 덩어리로도 쓰이고 부사 덩어리, 즉 한 대 묶어서 뭐라고요? 수식어 덩어리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또 너무 중요한 요소가 나왔네요. 접속사. 접속사는 이퀄 여러분 뭐냐면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뭔가를 연결해 줄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간다고 칩시다. 뭐가 있어요? 넘어갈 때쯤에 여러분 다리가 있겠죠.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그게 누구냐면 접속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리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다리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는 여러분들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접속사가 다리구나.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는요 여러분 누가 오냐면은요 문장도 올 수 있어요. 되게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문장도 올 수도 있고 단어도 올 수 있어요. 그 연결사, 즉 다리의 종류에 따라서. 선생님 지금 입문이라서요 제가 다른 데 배운 거보다는 내용이 너무 간단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여러분 강의 방법이 어떠냐면 자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철사로 사람의 여러분 어떠하냐면 이런 구조를 만들겠죠. 철사로 여러분 어떠냐면 골격을 만들고 지점토나 철흙으로 붙여줍니다. 살을 덧붙여요. 즉 그렇듯 저는 여러분 처음에 많은 내용의 전반을 딱 때려 넣지 않아요. 즉 뭐냐? 왜? 이해가 불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막 그렇게 배웠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면서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철골을 만드는 역할로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결국에 성적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왜 저기서는 이만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한 줄일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뭐다라는 거에서 이제 덧붙여서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 초입에 너무 막 긴장하면서 많은 거를 알려고는 하지는 마세요. 왜? 나중에 굉장히 지칩니다. 예, 저는 안 지칠 자신이 있는데요. 이 영어가 여러분 어떠냐면 3년 공부했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의 형태가 아니에요. 즉 뭐냐면 되게 방대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국어 다 아나요? 우리 국어 모르거든요. 저 여기다 국어 시험 보라 그러면 문법 다 틀릴 거예요. 예, 그렇듯 무슨 얘기냐면 방대한 거를 강사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것들로 줄여서 그 줄여서도 어떠하냐면 그 안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거길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요약을 잡아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머리에 정리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사를 공부했어. 뭐 예를 들어서 부정사를 공부했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시험의 부정사 문제를 다 맞추지는 못할 거란 얘기예요. 이 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직시하시고 가셔야지 처음부터 나는 오늘 이거 했는데 2개월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도 50점이야? 가능해요. 절대 여러분 3년 5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바짝 공부해가지고 100점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뭐 기본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조금 체득이 돼서 꾸준히 공부한 사람 이외에는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접속사는 이퀄보다 다리다. 이따 팔품사 다시 정리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살을 붙여는 드릴 거예요.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 감탄사. 감탄사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놀람, 느낌, 응답 등을 간단히 뜻하는 말이다. 오, 알라, 지저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감탄사다.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형태들은 아닙니다. 요까지. 자, 그럼 갈게요. 영어 단어에 영어에 8가지의 자격이 있다. 뭐요? 명, 대동, 형부, 전, 접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8가지요. 기억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칠판에다. 비교적 저는 한번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좀 시킬 겁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 무엇인가요? 반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수업 시간 안에 머리 안에 그러니까 수업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75%는 머리 안에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막 복습하면서 뭐 필기 노트를 해야지가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자체로 75%는 머리 안에 남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집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복습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여러분 우리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8가지 자격 누가 있다? 팔품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냐면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8가지. 자, 명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명칭입니다. 그걸 대신받는 게 누구냐면 대명사입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문장에서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들어봤을 건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해드릴 거니까 우선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면 서술어다.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요소 동사. 자,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는 뭐다? 수식어다. 근데 여러분 형용사는 뭐라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근데 여러분 부사는 누구요? 부사는요. 동사 수식해요. 그리고 형용사도 수식해요. 그리고 지 자신도 수식해요. 그리고 문장도 수식해요. 다만 누구요? 명사 수식은 안 돼요. 명사 수식은 안 돼요.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예요.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누구요? 전치사는요, 뭐요? 전치사는 뒤에 이런 명사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요 한 덩어리가 뭐냐면 수식어 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요소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접속사는 뭐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줘요. 선생님 그러면 접속사 종류 같은 거에 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and 같은 애들, 너와 나, you and I 이런 식으로 and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그러나, but 같은 애들. 네. 그 다음에 접속사에 또 여러분 예를 들면은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while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감탄사 오, 알라, 지저스 이런 것들. 자, 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팔품사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뭐다?
문법이라는 요소다. 하나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이 동사라는 애들은요. 이제 우리가 기본편에 들어가면 이 동사를 굉장히 심오하게 배우거든요. 동사의 종류. 이 동사의 종류를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 문법의 70%를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확장해 가시면서 이제 배울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요소들이 필요하죠. 무슨 요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애들 필요할 거고요. 내가 이서윤이 주어가 필요하면 뭐뭐 하다라는 누구도 필요해요. 설명을 해주려면 서술어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도 필요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내가 먹어. 뭐를 먹어? 피자를 먹어. 이런 피자를 이라는 대상. 을을이 붙는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 자리라고 해요. 목적어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그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자, 나는 M. 이게 여러분 나는 이다라는 표현인데 네가 누군데? 나는 선생님. 미안하지만 나는 귀여워. 이렇듯 무슨 얘기냐면 나를 설명해주는 요소도 필요해요. 이게 무슨 자리냐면 주어를 보충해준다고 해서 보충어, 보어라는 겁니다. 필요한 요소예요.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문장의 주 4대 요소들이 있구나. 얘네들은 필수 핵심입니다. 주어 필요하고요. 서술어 필요하고요. 목적어 필요하고요. 보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 안에 이런 자격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냐면 명사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목적어 자리에도 누가 들어가냐면 명사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보어 자리에도 누가 들어가냐면 명사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서술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때는 동사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또 뭐가 들어가는 게 목적어 자리에 선생님 형용사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보어 자리에는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즉 뭐요?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4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품사는 누구다? 단 3가지입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 명사. 서술어 자리에 누구? 동사. 보어 자리에 누구? 형용사 한 판 들어가죠. 요 정도까지.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필수 요소들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문장에 주어가 없어. 그러면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자, 동사가 없어. 그럼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만약에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부사라는 애들은 여러분 필수 요소예요. 문장이 만들어지는? 아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전면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 역할도 하면서 부사 역할도 한다고 했죠?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으면서 안 될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몸통하고 막 팔하고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시계를 찼어. 이건 액세서리잖아.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요? 부사 같은 애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갈게.
영어 단어의 자격은 8가지가 있습니다. 팔품사. 그 다음에 이 팔품사를 가지고서는 뭐 하냐면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을 만드는데 그 문장에 필요한 4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 누구요? 품사 누구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뭐라고? 액서사리 같은 애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막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100만 개가 들어가 있어도 걔네들은 뭐라고? 액세서리 같은 애들. 액서사리 같은 애들. 여기까지 됐어요. 요 정도 이해하셨다면 팔품사에 대한 이해는 끝나신 겁니다. 선생님 저는 막 등위 접속사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문법의 기본으로 갔을 때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하게 그 안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장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보죠. 여기서 보자면 색깔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네, 그냥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여기서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여러분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를. 그러면 제니는 되게 근면성실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단어들을 왜 외우냐면요. 단어를 외울 때 단어의 자격을 다 외워줘야 돼요. 즉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ENT로 끝나? 이거는 형용사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이런 is는요. 이 is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이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와요.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반 가서 배울 건데 즉 뭐다? 얘가 동사인 줄 알아야 동사 앞에는 누가 와요? 주어가 오잖아요. 주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 제니라는 거는 이름이니까 명사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막 블랙핑크의 제니 이름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두 번째. 여기서 명사를 찾읍시다. 그러면 볼게요. 탐이 모자를 사서 계속 그걸 갖고 있다죠. 이제 대명사를 찾아볼게요. 그럼 볼게요. 탐이 모자를 샀어요. 자, and 연결해 줄 거예요. 문장하고 문장을. 근데 탐이 여전히 모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he라는 거는 뭐냐면 탐을 받아주는 거고요. 대명사. 여전히 그것을 이 모자를 또 대신 받았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he나 it을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형용사 찾으래요. 자, 갑니다. 그녀는 이게 명사예요. 소녀. 아름다운 소녀. 얘 누구요? 형용사입니다. beautiful. 얘를 형용사 아름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사 찾으래요. 누구요? 죽였다. killed. 동사.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외우고 구조를 이제 파악할 건데 우선 영어의 8R은 뭐라고요? 단어. 오늘 단어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단어가 가장 핵심 이온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다? 단어를 외우시면서 그 단어 옆에 품사에 대해서 같이 외우셔야 돼요. kill이라는 거는 동사구나. beautiful은 뭐다? 형용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반 들어갈 때는 여러분 사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단어의 이런 끝에 요런 뒤에 달리는 형태들을 보고서도 품사가 뭔지 따지면서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시는 인지가 오실 것인데 단어를 보통은 구급 공무원들은 시간 내에 고득점을 내고 싶어.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한 90점 이렇게 고득점을 맞는 형태를 내고 싶으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떠하냐면 고득점 내려면
2만 개 정도는 단어를 외워요. 9급 공무원들 뭐 8급, 7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어량을 좀 확보를 하셔야 시간 안에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2만 개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근데 단어 여러분 조금 외워서는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능한 점수, 즉 합격에 가능한 점수는 내놨다 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합격하는 친구들 보통 통계적으로 영어 점수 보면은요 90점, 95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85점, 9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한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어떠하냐면 중요하잖아요.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즉 내가 봤을 때는 100점 맞을 생각을 하시고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애매하게 나는 한 80점 정도 좀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뭐 1차 붙는다고 해도 2차 막 이렇게 면접으로 갈 때 그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하실 때는 100점 만점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는 2만 개 정도를 반복해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단어량을 많이 좀 여러분이 채우시고 선생님 그 외울 수 있어요? 분명히 외울 수 있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그 방법은 같이 여러분들 우리 시험도 보고 테스트지도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시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자 부사 찾으래요. 부사는요 가장 빠른 게 ly로 끝나는 거는 98%가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끝에 ly로 끝나면 패션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매우 빠르게 변한다. 동사를 꾸미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부사를 또 찾으라네요. 갑니다. 새는 되게 아름다워. 여기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꾸미는 누구요? 벨이라는 애들이 매우라는 부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누구냐면 부사 또 찾으래요. 그러면 패션이 변하는데 부사죠. 부사가 부사도 수식하죠. 매우 빠르게. 부사는 누구만 수식을 못해요? 명사 수식을 단독으로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요? 전치사 찾으라네요. 자, 갑니다. 전치사 in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while이 아니라 white거든요. white 그러면 여기서 백의의 천사들이니까 백색의 천사들. 천명고 백색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는 언제 갔다? 밤에 갔다. 여기 전치사 밤에. 자, 그 다음 갈게요. 접속사 찾으라네요. 자, 나는 알아요. 자, 주어랑 동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어랑 동사가 또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해요.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했거든요. 이때 that을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그냥 연결사구나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오, 그는 되게 귀여워. 요런 거 감탄사. 끝. 뭐야? 발품사에 대해서 문장으로 접근을 좀 해봤지요. 오케이, 좋습니다.